간판 비용을 막상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판이 비싸면 400~500만 원까지 한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간판이 꼭 이렇게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판 싸게 하는 방법, 얼마나 싸냐, 간판 자재비, 시공비, 스카이차,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도 100만 원 넘지 않고 간판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난 간판이 너무 화려한 거 필요 없다, 그냥 상호명 잘 보이고 그냥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가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잡소리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판을 가장 싸게 하려면 플렉스 간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간판 많이 보셨죠? 이게 플렉스 간판입니다. 간판 틀에다가 플렉스 천을 씌워서 만든 간판인데요. 다른 간판들은 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높아지지만 이 플렉스 간판은 플렉스 천에 글자를 인쇄해서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렉스 간판을 한다면 플렉스 틀, 플렉스 천 안에 들어간 LED 전등 이 정도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압도적으로 싼 거고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가로 4m, 세로 1.5m 기준으로 플렉스 간판이 얼마인지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 기준으로 89만 4천 원입니다. 물론 이건 저희 업체 기준이라 다른 업체보다 조금 저렴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플렉스 간판이 가장 저렴한 간판인 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다고 하더니 별로 그렇게 싼 것도 아니죠. 왜냐면 간판비 90만 원에 시공비 40만 원 정도 잡으면 총 비용이 130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싼 비용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간판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판을 재활용하는 건데요. 플렉스 간판에 씌워진 천만 교체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스 틀, LED 전등의 비용은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간판 가격 중 가격이 가장 싼 플렉스 천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집니다. 얼마나 싸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1000가리만 진행했을 경우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6만 2,000원입니다. 무려 80%나 저렴해진 건데요. 이렇게 싸질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틀 비용과 안에 들어가는 전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매장에 전 주인분이 간판을 설치해 놓은 거에 1000가리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틀 비용과 전등 비용은 이 전 사장님이 부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에 플렉스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도 그냥 플렉스 간판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판 1000가리만 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듯이 8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간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판 비용을 더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판 제작만 하는 곳에서 플렉스 천을 주문하고 시공 기사님은 직접 가격 비교를 하면서 최대한 싼 기사님께 따로 맡기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업체에 통으로 맡기는 것보다 조금 귀찮지만 내가 직접 가격 비교를 하면서 도배 따로 맡기고 마루 따로 맡기고 조명 따로 맡기고 샷시 따로 맡기고 이런 식으로 따로 맡기는 게 귀찮긴 하더라도 금액이 저렴한 것처럼 간판도 제작 따로 시공 따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여러가지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귀찮지만 간판은 제작, 시공 두 가지만 내가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작을 맡기시더라도 고객분들이 직접 시공기사님 연락처를 찾는 게 귀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처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싸면서 잘하는 시공기사님 연락처를 3~4분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에 그냥 연락만 해서 얼마인지 견적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하지만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판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간판을 싸게 팔고 싶은데 왜 싸게 팔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본 끝에 나온 결론이 사람 손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견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각자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다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수수료나 마진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것이 더 싼 것처럼 간판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 결과 조금 더 저렴하게 고객님들께 간판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간판 자재비 마진 붙이고 시공기사님 마진 또 붙이고 스카이차 대여비 또 마진 붙이고 디자인 비용 마진 붙이고 화물비 마진 붙이고 여러가지로 마진이 많이 붙기 때문에 5만 곳에 돈이 다 추가돼서 간판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필요한 돈 다 아끼고자 그냥 온라인으로 간판 견적을 드리고 간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간판을 구매해서 최대한 간판 비용만 지불하실 수 있도록요.
실제로 저희 방식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작업이 끝난 뒤에 견적을 비교해 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금액, 적게는 10% 20%에서 많으면 100만원까지도 아끼실 수 있었다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플렉스 간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간판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견적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카톡 채널을 통해서 견적이 얼마인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렉스 간판이 가장 싸다. 2. 플렉스 간판 첨가리를 하면 80% 저렴한 금액으로 간판 설치가 가능하다. 3. 간판 주문 따로, 시공기사님 따로 부르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간판이라도 업체에 따라 견적이 완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비싼 간판보다 저렴한 간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같은 간판이라면 저렴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간판 견적을 여러 군데 비교해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저렴한 종류의 간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간판을 싸게 해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견적을 싸게 주는 업체인지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판 견적 싸게 주는 업체를 구별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판 견적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간판 견적이 왜 비싸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판 견적은 크게 간판 디자인 비용, 간판 제작 비용, 간판 설치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간판 비용이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간판 설치 비용에 있습니다. 설치는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설치 기사님 일당이 기본 40만원부터 여기에 스카이차 비용까지 하면 6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우습게 넘겨버립니다. 어쩔 땐 간판 비용보다 시공비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간판 업체에서 무료 방문 견적 서비스를 하는 걸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료 방문 견적 서비스가 뭐냐면 방문을 가서 간판 설치될 곳 사이즈를 재고 견적 안내도 얼굴을 보면서 해주고 계약하고 대면으로 미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료라는 말 때문에 혹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료 방문 견적이 얼굴을 보고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얼굴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고객님들의 경우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또 얼굴까지 마주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마지못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 신청할 때의 마음가짐은 여기도 비교해보고 저기도 비교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치 있는데 깎아주겠다, 지금 바로 계약하기만 하면 얼마에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지면서 에이 그래 그냥 여기서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무료 견적이라고 하지만 간판 업체가 무료 견적을 내기 위해서 담당자가 차를 타고 가고 기름값이 발생하고 또 직원을 보내고 심지어 매장 2층 이상인 경우엔 스카이차를 들고 가서 스카이차로 실측을 하고 사이즈를 잽니다. 하지만 이 스카이차 비용, 직원 비용, 기름값, 밥값, 오프라인 인건비가 사실 다 돈이 드는 일인데 이거를 공짜로 해준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업체 부담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보낼 때마다 업체 입장에서 5만원씩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5만원을 감수하고 방문 견적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고객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5만원의 손해가 쌓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문을 했는데 네 번째까지 전부 다 고객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20만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판 업체는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20만원에 대한 비용을 어디선가는 충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계약을 하게 되는 고객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간판 한 개 팔아서 20만원 마진이 남았는데 이 전에 무료 방문 견적으로 쌓인 손해가 20만원이라면 업체 입장에선 남는 게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만원, 10만원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견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료 방문 견적이라는 건 계약을 하지 않을 고객들에게는 진짜 무료 방문 견적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건 무료 방문 견적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방문 견적 비용뿐 아니라 앞서 무료 방문 견적만 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고객들의 몫까지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무료 방문 견적 서비스를 하는 간판 업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회사라는 건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려면 그 비용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간판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 부담한 비용을 자기들 마진에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문 견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면 비용이 그렇게 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 견적이 이런 리스크 한번 보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갑자기 깎아주겠다, 조금 안 할 것 같은 고객한테는 금액을 더 싸게 해주고 할인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고객한테는 할인을 안 해주는, 고객에 따라 간판 견적이 달라진 이유도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비용을 방문 견적하는데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할인해서라도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접 내 간판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재고, 이런 사이즈 간판을 이런 스타일로 할 건데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3곳 정도 견적을 비교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간판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간판에 대해 잘 모르면 모를수록 온라인으로 견적 비교를 하는 것이 금액이 더 쌀 겁니다. 왜냐면 업체 입장에서도 얼굴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판에 대해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었다면 잘 아는 고객한테는 조금 싸게 해주고 잘 모르는 고객한테는 비싸게 했을 수 있는데, 온라인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일정한 금액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안 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오면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좀 있고 차를 여러 번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금액을 조금 싸게 줍니다. 그런 것처럼 간판도 잘 모른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간판을 싸게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간판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차를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레이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서 왔다, 이런 말을 장난식으로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판도 그냥 싼 거 심플한 거 하나 간단하게 달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간판을 알아보지만, 알아보다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간판에서 굳이 빛이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나온 게 조금 더 예쁘고, 빛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갈바나 에폭시처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빛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글자에서만 빛이 나오는 것 뿐만 아니고 뒤에 판에서도 빛이 나왔으면 좋겠고, 기둥에도 간판을 달고 싶고, 이렇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추가하다 보면 간판 비용만 200~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판을 그렇게 비싸게 안 해도 됩니다. 방금 간판에 욕심이 생기는 게 간판을 싸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왜냐면 간판을 비싸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2, 3층 같은 경우는 높이가 4, 5m 되는 곳에 설치하는 건데, 이 글자가 갈바인지 LED 채널인지 에폭시인지 티타늄인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저기 고층에 있는 건데, 또 길에 간판 한 개가 있는데 그 간판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수십 개 간판 중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간판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냥 폰으로 어디 갈지를 정하고, 간판은 그냥 상호명이 여기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에 300~400만 원 이렇게 비싼 간판을 개인 자영업자가 쓰는 게 그렇게 창업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판 업체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진짜로 간판이 일정한 수준 이상만 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의를 받다 보면 이런 스타일로 간판을 하고 싶어요 하고 몇 가지 간판 사진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3가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막상 봤더니 그 간판 3종류가 모두 다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다른 간판인데도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왜냐면 그 간판 3가지 중에서 제일 싼 간판과 제일 비싼 간판의 견적은 무려 3배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객 눈에는 비슷한 간판으로 보여서 이런 간판 스타일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정리하면 사실 2층 이상의 경우라면 글자에서 불빛만 나기만 하면 무난하게 간판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가장 싼 불빛 나오는 간판이 뭐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LED 채널로 하시면 됩니다. 글자당 12만원, 13만원으로 불빛 나오는 간판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간판입니다. 그런데 물론 갈바 간판, 비싸 간판을 추천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2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창업 비용이 여유로운,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 많은 경우죠. 돈이 많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장 예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창업 비용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영업자가 창업 비용을 여유롭게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 비싼 갈바 간판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장이 30평 이상 정도 되는 큰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갈바 간판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갈바 간판으로 인한 충분한 매출 상승 효과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창업 비용을 간판에서 100만원, 200만원 아끼겠다고 덜 쓰는 것이 장기적인 매출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는 매장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갈방간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장은 규모가 작고 간판도 그냥 심플하게 달고 싶다. 그럼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무스카시에 투광기 달아서 한 1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렴하게 하려면 간판 예산을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간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먼저 말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쁜 간판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예산을 오픈하면 오히려 덤탱이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간판 업체의 후기 혹은 신뢰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업체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긴 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간판 소재, 종류별 단가표를 투명하게 다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만 보신다면 이미 가격을 알고 계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덤탱이 맞을 일이 없기도 합니다. 업체에서 받은 견적이 제가 말씀드린 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올바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의 경우에는 간판 견적을 알려주시면 그것 안에서 최대한 시공 비용은 저렴한 기사님을 추천드리고 그 시공 비용 인건비를 아끼고 그 아낀 비용을 오히려 간판에 더 투입함으로써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돈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고객님들이 낸 돈이 간판의 소재, 간판 퀄리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판 설치 비용에서 저희는 마진을 0원 남기고 있습니다. 전혀 아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시공 기사님과 직접적으로 매칭되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고객님들이 낸 설치비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이 시공 기사님께 그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달리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아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예쁜 간판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그럴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작은 채널이라 간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들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간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좋은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도 않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실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용에서라도 조금 아껴서 매장을 조금 더 오랫동안 운영해 나가는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간판을 왜 싸게 못하는지, 그 이유와 그럼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간판을 싸게 할 수 있는지, 간판이 비싸지는 원리는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저렴하게 간판을 설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에 할 수 있는 간판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견적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판을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구체적인 디자인 단계에 들어가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글씨체, 폰트인데요. 그래서 길을 다니면서 다른 간판들 글씨체는 어떤가 하고 유심히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발견해도 이 글씨체의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글씨체가 나도 써도 되는 건지, 혹시 이 사람이 돈을 내고 구매한 건 아닌지, 저작권은 없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간혹 폰트의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썼다가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봤을 때 이 글씨체의 이름이 뭔지 찾는 방법, 그리고 상업적 이용은 가능한지 라이센스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씨체 이름만 알면 간판 업체에도 이런 느낌의 글씨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한 글씨체 이름을 말할 수 있으니 내 간판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아직 간판 글씨체를 못 정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간판 글씨체 15가지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간판 글씨체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폰트가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또 글씨체만 계속 보다 보면 모든 글씨체가 다 좋아 보여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럴 땐 일단 큰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글씨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명조체와 고딕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조체는 전체적으로 얇으면서 여백이 많은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감성
감성적인 느낌을 줄 때 많이 사용하고요. 고딕체는 획의 끝을 살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네모네모한 느낌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크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제목이나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글씨체입니다. 일단 여기서 정하는 건 내가 명조체를 할 거냐 고딕체를 할 거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간판에 쓸 글자체를 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내가 간판에서 고객들에게 감성적으로 어필할 거냐 신뢰감으로 어필할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감성적인 인스타 카페다. 그럼 간판도 감성적인 글자체를 정하는 게 좋을 거고요. 내가 법률사무소, 병원, 세무사 등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한 업종이라면 글자체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글자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글자가 예쁘냐 안 예쁘냐를 떠나서 내 업종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간판의 맥락이 이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야말로 뭐 예쁜 간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매출이 오르는 간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조금 더 유동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제가 앞서 병원은 신뢰감을 주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전문적으로 진찰하는 병원이나 소아과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너무 딱딱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더 매출 상승에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전문 병원이라도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을 살리는 폰트를 준다면 훨씬 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간판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간판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간판 업체 혹은 간판 디자이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판이 매출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업종과 별로 관계없는 단순히 예쁜 간판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명조체와 고딕체 말고도 손글씨체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는 캘리그라피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글씨체입니다. 손글씨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손글씨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글씨체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글씨체입니다. 또 이런 손글씨체는 특히 떡집, 한복, 국악 뭔가 이런 전통적인 것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손글씨체를 이용하여 조금 더 전통적인 멋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컨셉의 어떤 업종이라면 손글씨체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글자로도 내 업종의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전체적인 가게의 맥락과 컨셉과 어우러지는 간판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종은 그럼 어떤 걸 강조하는 게 좋을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직 간판 글씨체 못 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판 글씨체 15가지를 가게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내용으로 글씨를 한번 보시면 그냥 보시는 것보다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1. 여기 어때 잘난체. 2. 배달의 민족 연성. 3. 원스토어 모바일 팝체. 4. 베스킨라빈스. 5. 어그로체. 6. G마켓 산스. 7. 더 명품 고딕. 8. 나눔 스퀘어. 9. 조선 궁서체. 10. 정선 아리랑. 11. 정선 아리랑 뿌리. 12. 제주 한라산. 13. 카페 24 아네모네. 14. 레코체. 15. 만세체. 그런데 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내가 봐놓은 글씨체가 있는데 난 꼭 그 글씨체로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글씨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자이너 분들이나 편집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이트일 텐데요. 바로 산돌구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검색하면 글씨체를 바로 찾아주는데요. 글씨체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제가 검색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돌구름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카메라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 파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알아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미지 속 글씨가 어떤 글씨체인지 찾아줍니다. 한 사진에 글씨체가 2가지 이상 있더라도 내가 궁금한 글씨체를 누르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글씨체 이름을 찾아줍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이내에 있는 글씨체 중에서 원하시는 글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료라고 떠있는 글씨체가 있고 또 무료라고 떠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유료인 건 구매를 하고 사용하셔야 문제가 없는 거고요. 무료인 것은 무료로 구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물론 산돌구름 사이트 말고도 다양한 사이트가 많으니 편하신 곳을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글씨체를 찾았다고 해서 모든 글씨체가 다 간판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조건을 더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라이센스 허용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글씨체를 무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풀어놨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간판도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씨체를 막 썼다가 내용 증명이 날라오거나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글씨가 너무 얇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휘어진 글씨는 LED 채널 글자로는 제작이 안 되고 갈바 채널로만 제작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LED 채널은 한 글자당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는데 갈바는 25만원에서 비싸면 3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글자를 하려면 무조건 비싼 간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LED 채널로 제작이 가능한 손글씨체를 찾아서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간판 업체가 그렇게 추천해주는 업체냐 아니면 그냥 비싼 간판으로 유도한 업체냐를 잘 골라서 선정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만약에 글자가 더 휘어져 있고 얇은 글씨체라면 간판으로 아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 라이센스 허용 범위와 간판으로 제작 가능한 폰트인지를 꼭 확인해보고 간판업체에 요청하거나 간판업체에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나중에 귀찮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추천드린 글씨체 15가지는 이미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문제없는 글씨체고요. 또한 저희 업체는 고객님들이 가져온 글씨체를 100% 저희가 꼼꼼히 라이센스 허용 범위인지 간판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 후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타 업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판 글씨체 찾는 방법과 간판 글씨체 15가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예쁜 간판에 어울리는 예쁜 글씨체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판백서에 맡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간판 100만원 이하의 예쁜 간판을 추천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신 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